세탁기를 사고 싶은데 얼마죠? 리미트 극한이라 20만원? 고마워요. 영어 수학은 명문 ENM, 이동 ENM. 영어 좀 하죠? 이거 읽어봐요. 잉글리시 앤 매스. 나이스. 영어 수학은 명문 ENM, 이동 ENM. 아이들이 한 100일쯤 이렇게 지나고 나면 누워있다가 엎드리죠. 엎드리는 게 되게 힘든데도 막 엎드려요. 그 다음에 또 기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아이들이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걷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DNA에 있어서 그래요. 말하는 DNA도 굳이 안 가르쳐도 합니다. 그런데 책 읽는 DNA 같은 건 없어요. 책 읽는 DNA는 철저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른이 돼도 책 못 읽어요. 어른이 돼도 책을 읽으면 재미없어요. 이렇게 우리 뇌는 만들어지는 게 있고 만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만들어지면 어떤 역할이 되느냐? 핸드폰 하는 뇌는 태어났을까요?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자, 책 읽는 뇌는 여러분 만들어졌는지 제가 모르니까 근데 핸드폰 뇌는 분명히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아침에 나올 때 핸드폰을 집에 놓고 나왔어요. 그럼 어떨까요? 불안하죠? 그리고 옆에 있으면 계속 만져요. 책 읽는 뇌가 만들어진 아이들은 책을 손에서 놓으면 불안해요. 그리고 있으면 계속 만져요. 어제는 뇌검사로 온 사람이 저는 잘 모르는데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SES 유진. 네, 유진 씨가 하고 남편하고 이제 이렇게 애하고 이렇게 뇌를 검사하러 와서 그 아이 뇌를 검사했었는데 철저하게 이 뇌를 검사하면서 보면 중고등학생들도요 머리가 좋냐 안 좋냐 저 그걸 안 따지고 공부하는 뇌가 만들어졌나를 봐요. 공부하는 뇌가 안 만들어진 애는 IQ가 1%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아이는 결국 공부 안 해요. 영재발굴단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아이들의 뇌를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검사하는 애들이 있는데 언어영재, 학습영재 아이들은 뇌 검사하면서 잠깐 그 쉬는 틈에 책을 읽어요. 여러분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면 그 안에서 책 읽는 사람 봤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지하철에서도 책을 읽냐면 책 읽는 뇌가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런데 저학년 때는 누구나 다 책을 잘 읽어요. 잘 읽는데 고학년 때 보면 그렇게 잘 읽는 아이들이 두 패로 나눠져요. 책 읽는 뇌가 만들어진 애와 그렇지 않은 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여러분 아이들은 과연 책 읽는 뇌가 만들어졌냐라고 할 때 저 연구소 어제도 자기 아이 검사로 왔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뇌 검사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뇌 검사도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검사해서 엄마 아빠 검사를 다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엄마 아빠 뇌를 보면 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아이 뇌 검사로 오면 다 부모 검사를 해요. 그래서 엄마 검사는 애들 검사가 30만 원이면 엄마는 10만 원 해줘요. 왜 훨씬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싸게 받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예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임상하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럼 엄마들을 매달 교육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에게 매달 책을 줘서 그 책 읽는 뇌를 먼저 엄마들에게 만들어줘요. 그 이번 달에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에요. 다음 달에는 그릿이라고 하는 책을 선정해놓고 읽는데 한 달에 한 권씩인데 어떻게 읽냐면 줄 거예요. 처음에 그냥 한번 읽어요. 그 다음에 줄을 그면서 읽어요. 세 번째는 요약을 해요. 그래서 한 장짜리로 요약을 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달에 책을 3번 읽으려면 거의 매일 책을 들고 있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어른은 그렇게 책을 읽으면 만들어지지만 4학년 이전의 아이들은 시각유전이 70이에요. 즉 엄마 아빠가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찍히는 게 70이고 자기가 읽는 게 30이에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핸드폰 하는 모습을 찍히면 아이들은 눈 뜨면서부터 핸드폰 하는 뇌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리가 알에서 부활할 때 제일 먼저 사람을 보면 사람이 엄마인 줄 알고 따라다니죠? 그게 시각유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책 읽는 모습을 찍히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자녀가 책 읽는 뇌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들에게 가르쳐요. 핸드폰 하고 싶으면 표지를 책처럼 생긴 거에다가 해가지고 그리고 펼쳐 들고 해라. 그럼 애들은 책 읽는 줄 알 거 아니냐.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늑대하고 살면 늑대가 되고 개하고 살면 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도에서 두 여자아이가 구조가 됐는데 이 아이들은 늑대 소녀 들어봤죠?
늑대하고 살았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말하고 먹고 행동하고 가치관과 철학이 이 아이는 늑대가 돼 있었어요. 구소년에서 들깨 소녀라고 3살짜리 여자를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구조됐냐면 들깨무리에서 구조됐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3살이면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처럼. 또 아장아장 걸어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발견됐을 때는 개처럼 먹고 개처럼 말하고 개처럼 행동했어요. 사람은 유일하게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늑대는 늑대가 된다. 이걸 인정하시죠? 네. 그럼 거꾸로요. 내가 개 한 마리를 데려다가 10년을 길렀어요. 그랬더니 나처럼 밥 먹고 말하는 개가 있던가요, 주변에? 한번 잘 생각해요. 혹시 어느 집에 있나? 그러면 사람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를 데려다가 내가 10년을 나하고 살면 혹시 원숭이가 나처럼 말할까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10년만 개하고 살면 개가 되는데 왜 걔는 10년 동안 사람하고 살아서 사람이 안 될까요? 유일하게 인간만 내가 공평하게 있는 집이나 없는 집이나 부모가 박사든 아니든 간에 똑같이 백지로 태어나요. 그래서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늑대는 늑대가 돼요. 근데 개는요 이미 품종이나 종자가 만들어져서 나와요. 제주도에 있는 조랑말은 태어나자마자 아무리 열심히 경주를 가르쳐도 얘는 경주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종자가 달라요. 품종이 달라요. 근데 우리 인간은 품종이나 종자와 상관없이 백지로 태어나요. 그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개는요 3개월이면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돼요. 맞죠? 호랑이도 3개월이면 호랑이인지 고양이인지 구분이 돼요. 근데 사람은 백지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호랑이는 3개월이면 어미 뚝 떼도 혼자 살고 개도 어미 뚝 떼도 3개월이면 혼자 살아요. 왜? 뇌 발달이 끝났잖아요. 80%의 뇌가 만들어져서 나와요. 얘네들은. 그래서 3개월이면 뇌 발달이 끝나니까 우리보다 덩치가 엄청 큰 소도 3개월이면 어미 뚝 떼고 혼자 살아요. 유일하게 사람만 13년 내외가 돼야 개로 말하면 3개월이에요. 개로 말하면 3개월. 그러니까 3, 4학년까지는 공부 잘하는 걸 몰라요. 아까 유치원 엄마들이요? 다 자기가 박사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유도 아인타임만 먹어요. 1학년 엄마 정신 못 차려요. 서울 우유만 먹여요. 6학년 엄마들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연세 우유 먹여요. 그러다가 중학생 되면 많이 낮춰서 건국 우유로 바꾸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고등학생 돼봐요. 저지방 우유. 여기 많죠? 저지방 우유 먹이는 엄마. 어떻게 지방대도 한번 가야 되는데 그래도 저지방 우유 먹여요. 제가 연구한 거는 이게 아니라 이걸 연구한 거예요. 사람이 개한테 갔을 때 개는 사람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길래 사람을 완전히 개로 만들 수 있었을까? 나는 내가 사람이 내 아이를 그렇게 비싼 교재나 교구를 이용해서 아이를 가르치는데 왜 인간성 하나 못 만들어 놨을까요? 그런데 개는 사람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먹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생각까지 개로 만들었어요. 교육학적으로 따지면 대단한 개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만 못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렇죠.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됐냐?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놓친 게 뭐냐면 시각유연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엄마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부부싸움 하는 엄마들 있죠? 애한테 뭐라 그래요? 너 시가도 절대 나처럼 살지 마. 꿈 깨세요. 더도 말고 들도 말고 딱 나처럼 살아요. 왜? 얘가 지금 우리 부부를 찍어요? 옆집 부부를 찍고 있어요. 여러분 개하고 사는 애가 늑대처럼 행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자녀교육이 얼마나 정직한 줄 아세요? 요인이 없어요. 주택복권은요 정말 재수 좀 하나 맞아요. 근데 자녀교육은 늑대하고 사는 애는 100% 늑대처럼 행동하지 양처럼 행동하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를 정말 제대로 키우는데 공부 잘하냐 못하냐 이전에 뭘 봐야겠느냐? 우리 아이의 인간성이 과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성을 갖고 있느냐 인간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런 것이 공식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지혜로운 엄마는요 배우는 엄마는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1, 2, 3학년을 통합으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주말 되면 엄마들 교육을 하면 애들이 같이 와서 놀아요. 근데 애들이 험한 날 엄마 누가 때려 맨날 이래서 엄마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들하고 작전을 짰어요. 엄마나 제가 때려 그러면은 알았어 데리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밀은 애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나 누가 밀어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데리고 집에 가요. 그러니까 얘는 가면서 울어요. 놀아야 되는데 엄마가 집으로 데리고 가버리니까. 또 밀은 애도 그냥 데려가니까 막 울면서 가요. 이렇게 5번만 집에 데려가면요 친구가 모래를 뿌려도 괜찮아 그래요. 왜? 엄마 잃으면 어디가? 집에 가버리니까 괜찮아 그래요. 5번 만에 완벽한 사회성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자꾸 간섭하니까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놓쳤느냐? 먼저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 중에요, 어떤 엄마든 이 중에 10명을 뽑아서 그 엄마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요, 10명 중에 8명은 위기의 가정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요. 여러분 정상인 집을 저는 계속 보고 있는 일을 하잖아요. 정상인 엄마 10명을 모으면 그 중에 8쌍은 위기의 가정이에요. 하루에 30분도 남편하고 소통하지 않는, 남편하고 대화하지 않는 그런 위기의 가정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나하고는 통하지 않아요. 근데 이야기하다가 10분 대화하다가 됐다 그만하자. 너 보면 대화냐?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됐다 그만하자. 너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이들 보는 데서는 부부싸움 하는 모습을 찍히지 마세요.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찍히지 마세요. 싸울 일 있으면요, 여보 우리 밖에 나갈까? 손잡고 웃으면서 나가세요. 그 밖에 가서 밧줄 죽이세요. 들어올 때 손잡고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우리 아빠들은요, 아이들은 참 순수해요. 우리 아빠는요, 맨날 잠만 자요. 아니야, 니네 아빠는 열심히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주무시는 거야 라고 교육해요. 근데 아이들은 교육이 안 먹혀요. 지가 본 것만, 시간 유령만 이게 아이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 아빠 맨날 잠만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빠들은 집에서 누워서 TV 보다가 애가 들어오면 얼른 일어나서 TV 끄고 책 읽는 모습을 찍히는 거예요. 찍히고 나면 큰 소리로 다 읽었으니까 TV 봐야지. 그러고 보면 자녀 교육은 조금 지혜로워야 돼요. 애 보는 데서는 절대 남편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모습을 찍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뇌에는요, 아는 뇌와 쓰는 뇌가 있습니다. 아는 뇌와 쓰는 뇌가 있는데, 제가 영재학과 교수하면서 저희 서구교육청 관내 영재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지도하면서 새롭게 교구를 만드는 중에서 제가 속담 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럼 아이들 우물 한 개구리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속담 카드 조그만 걸 10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3개월 됐더니 모든 아이들이 속담을 100개를 박사처럼 알아요. 제가 1학년, 5학년 벌써 손들어요. 이렇게 잘 알아요. 그리고 속담 쓰기 그럼 100개를 잘 써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그 속담을 말하고 글 쓰고 토론할 때 써먹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아는 뇌만 가르친 거예요. 우리 뇌에는 아는 뇌가 있고 쓰는 뇌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아무리 100개를 알아도 써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학년부터 영재 애들 모으니까요, 오늘부터 일기 쓸 때마다 속담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숙제를 냈어요. 얘가 그날 일기 쓰려고 보니까 머리에 속담은 100개는 있는데 어떤 속담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 어색하고 잘 안 돼요. 문맥이 안 맞아요. 지었다 다시 썼다 지었다 썼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일매일 숙제를 냈어요. 그렇게 3개월 지났더니 나는 일기장에만 속담을 넣으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하고 글 쓰고 토론할 때 속담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아는 애는 100개를 가르쳐도 하나도 못 써먹지만 쓰는 애는 하나만 제대로 잘 가르쳐 놓으면 10가지로 응용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모든 가정 문제에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잔소리 중에서 잘 따져보면 하나만 바꾸면 그 잔소리 전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뇌 중에서는 아는 뇌에서 쓰는 뇌로 넘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아빠 먼저 드세요를 저는 가르쳐요. 그리고 엄마가 계속 해보라고 그래요. 그럼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자기는 아빠 거야 이렇게 뛰어나요. 그것도 피자를 시켰으면 한 반쯤 뛰어나요. 그럼 처음엔 애들이 되게 어색해합니다. 엄마 왜 아빠 거만 이렇게 많이 뛰어나? 엄마 아빠 늦게 들어오는데 저 좀 더 먹으면 안 될까? 막 그러고요. 주말 되면 맛있는 거 만들어서 아빠 먼저 갖다 드려 한번 해봐요. 남편도 되게 어색해합니다. 너 무섭게 왜 그러냐? 되는 대로 살자 막 그러죠. 근데 한 3개월쯤 지나면요, 시댁에 가보세요. 손주가 5명이야. 밥 먹자 할아버지가 그러면 얘만 할아버지 먼저 수저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친구들하고 모처럼 어디 밥 먹으러 갔어요. 애들 먼저 먹이려고 했더니 얘가 아줌마 먼저 수저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만 제대로 가르치면 10가지로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응용하는 뇌예요. 자, 이게 3개월 동안 되면 아는 뇌에서 이제 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하는 뇌는 태어났을까요?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뇌. 저는 중고등학교 아이들 방학 동안에 3개월 동안에 스타트부터 개학하고 3개월 동안 책 읽는 뇌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절대 안 만들어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엄마도 같이 와요. 그래서 엄마가 같이 참석을 해요. 중고등학교에 엄마가 같이 참석을 해요. 엄마들한테 일기장을 줘요. 그럼 엄마들도 똑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걔는 잘려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엄마는 잔소리 안 하는 거예요. 아이나 남편한테 잔소리 안 하게 하고 일기를 써요. 매일매일 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리고 2주 하면 제가 일기장 검사를 해요. 잔소리 했나 안 했나. 근데 저는요, 일기장 안 봐도 알아요. 엄마 얼굴만 보면요, 잔소리 안 했죠? 했죠?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2주 동안 잔소리 안 하는 엄마는 눈이 떼끈해 갖고 와요. 얼굴이 헬쑥해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잔소리 안 했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박사님 좀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자녀 교육은요, 그렇게 미치는 것만큼 몸부림치지만 하지 않으면 잘 못 키워요. 너무 자녀 교육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애 보는 데서 함부로 행동하고 책이나 잔뜩 꽂아놨고 이렇다고 애가 바로 크는 거 아니에요. 미치도록 힘든 게, 그래서 직업, 직장에서 진급하는 것보다, 정치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자녀 교육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떤 집안에는 참 인성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아이는요, 그 엄마가 그렇게 미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KBS 모닝와이드에서요, 공부도 잘하고 인간성도 정말 좋은 애들 찾아봤어요. 그리고 인간성 좋은 걸 어떻게 하느냐? 전교 회장 정도 되면 인간성 좋잖아요. 그리고 탑 클래스고요. 이런 애들 중에서 하나 선별을 했는데, 마침 저희가 훈련하는 애가 선별이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촬영했어요. 그 아이는요, 정말 인간성이 좋아요. 좌우뇌가 딱 맞아요.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애들을 막 가르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지혜를 닮았다 그래요. 지혜를 닮은 거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좌우뇌로 나눠져 있고요, 좌뇌와 우뇌가 나눠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운데 이렇게 뇌장이라는 전기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좌뇌형, 우뇌형 인간이 있어요. 이걸 선호도라고 그러거든요. 크게 뇌는 세 가지가 있어요. IQ가 있고요, 지능이라는 게 있고요, 선호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명확하게 얼마나 확연하게 다르냐면, IQ는 좌뇌를 검사하는 거예요. 학습 이해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능은 혹시 다중지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학습을 제외한 모든 기능, 그걸 우뇌라고 해요. 그리고 춤출 수 있는 거, 노래할 수 있는 치 이런 여러 가지 그 밖의 기능들이 우뇌인데 그걸 지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선호도를 연구했어요. 선호도는 뭐냐면, 얘가 핸드폰 하는 뇌가 만들어졌냐, 책 읽는 뇌가 이렇게 만들어졌냐, 이런 선호도를 검사해 볼 수 있는 이런 선호도를 시냅스라고 하는 거를 저는 30년째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잔소리하는 뇌를 만들어진 걸 없애는 거예요. 얼만큼? 3개월을 통해서요. 미치도록 3개월을 참고 인내하고 가면요, 3개월 뒤에는 자기가 신기해요. 왜냐하면 내 입에서 잔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시냅스는 3개월 동안 쓰지 않으면 없어져요. 또 쓰면 만들어져요. 죽을 때까지요. 뉴런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망가지면 희생이 안 돼요. 그래서 뇌는 한 번 적줄 수술하면 그 부분은 없어요. 그 대신 가소성에 원래 그 옆에 있는 뉴런의 대신 시냅스가 가지를 뻗어서 그 역할을 대신해요. 이를 대신하는데 끊임없이 선호도를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어떤 애가 공부를 잘하냐? 공부하고 친한 애. 머리 좋은 애가 아니라 공부하는 뇌가 만들어져서 항상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애 중에서 그런 뇌를 잘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누가 리더냐는 거죠. 머리 좋은 애가 아니에요. 사람이 좋아서 어떤 모임이든 가장 먼저 가서 가장 끝까지 남아서 앉아있는 애 중에 리더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어떤 애가 모든 모임에 가장 먼저 끝까지 앉아있냐? 사람이 좋은 사람. 그렇게 사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뇌형. 학습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좌뇌형이요. 이 두 가지가 좋은 사람은 누구냐? 전뇌형. 양쪽을 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 좌뇌가 높은 아이들은 어떤 애예요? 엄마한테도 이겨야 되고 아빠한테도 이겨야 되고 다 이겨야 돼요. 지금 막 울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져주죠. 엄마 아빠가 져줘요.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가 잘해서 이긴 줄 알아요. 뭐가 없어서? 눈치가 없어서요. 근데 이런 애는 어려서부터 맞을짓 해요. 엄마가 바깥에서 기분 나빠 들어왔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다 그 애한테 맞아요. 얘가 인생이 불쌍하네. 이런 애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기분 나빠 들어오면 방문 열어놓고 책 읽고 있는 애. 얘 맞아 안 맞아? 이게 교육이에요. 가정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뇌와 생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뇌와 생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달라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공부하러 가요? 놀러 가요?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엄마 알았어요? 이러고 가. 이게 생각이에요. 근데 얘는 학교만 가면 지우개에다 구멍 파고 앉아있어요. 지우개에다 구멍을 뚫어요. 그럼 얘가 지우개를 사면서 야 여기다 구멍 뚫기 좋겠다 이러고 사면 괜찮아요.
왜? 구멍 뚫으려고 샀잖아요. 근데 얘는 공부하면서 지우려고 샀는데 학교만 가면 나도 모르게 지우개에다 구멍을 파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나도 모르게 지우개에다 구멍을 파요. 이건 뇌예요. 생각은요, 애들한테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남편한테 잘해야지, 이게 생각이에요. 근데 막상 보면 잔소리가 나와. 이건 이미 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뇌를 만들고 있는지 생각을 바꾸고 있는지 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바꿔야 돼요? 뇌를 바꿔야죠. 그 뇌를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한 번이라도 아이를 위해서 3개월 정도를 계획하고 실천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집을 하나 사도 그렇잖아요. 3개월 동안이 뭐예요? 몇 년 동안 부금을 넣고 계획 세우고 어느 지역에서 살 건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사는데 그거보다 100배 중요한 자녀 교육을 여러분이 잔소리를 3개월 정도 끊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잔소리 하나도 3개월 동안 끊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잘 자라길 바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애는 한 명씩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중에 여기가 만약 같은 반이다. 그럼 공부 1등 한 명이잖아요. 꼴찌도 한 명 있잖아요. 인간성 영재. 제가 MBC에서는 영재 만들기. 어떤 영재? 인간 영재. 먼저 사람이 되는 영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할머니가 키워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공부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공부 잘한다 주목하니까 공부를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 나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으면 얘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밤새 막 자기를 막 들들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자, 이런 애가 어느 위치에 올라갔다? 무서운 애예요. 자기 부하 직원이 자기도 잘한다? 그 꼴을 못 보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다 목을 잘라야죠.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먼저 인간 영재를 만들고 공부하는 애가 만들어야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인간성을 강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가 주로 저를 부르는 데는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부르지 저는 이런 학원에서 저를 불러보긴 처음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학원에서는 누굴 불러요? 영어 잘하는 가르치는 선생, 수학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불러야지 저처럼 인간성이 먼저라고 외치는 사람 불러서는 학원에 득될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부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원장님이 대표님이 제 강의를 오래전에 듣고 많이 보면서 저하고 이렇게 미리 저희 밴드에서 저하고 소통을 했었고 제 카톡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저 몰랐던 거예요. 와 보니까 이야기 나눠보니까 역시 이런 학원에도 인간성을 중시하는 대단한 곳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면서 기뻤어요. 저는 학원에서 부른다는 자체가 무슨 영어하는 잘하는 방법? 수학 잘하는 방법?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를 부르나 처음에는 좀 의아했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중요한 게 뭔지를 먼저 알고 있다는 거죠. 많은 공부를 시켜봤지만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정말 얘는 공부를 잘하는데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얘가 공부 잘해서 어떤 위치에 가면 정말 그 주변이 불행하겠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애를 만들어야 되냐라는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좌우애가 맞는 애를 만들잖아요. 이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호도는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좌뇌와 우뇌가 있어요. 우뇌가 좋은 애들은요 어떤 애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애 데리고 시장 가봐요. 아줌마처럼 알죠? 막 이러고 아는 척하고 아줌마 한번 먹어보면 안 될까? 막 이렇게 해요. 얘는 어떤 애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단 공부만 빼고 다 잘해요. 공부만 빼고 다 잘해요. 그러니까 얘는 좌뇌가 닫혀있어요. 그래서 공부만 빼고 다 잘해요. 근데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켜주는 전기줄이 있거든요. 이 전기줄이 여자가 남자보다 1.5배가 두꺼워요.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여성 상위시대가 돼요. 지금 한국은 여성 상위시대가 남성 상위시대예요. 한국이요. 여성. 그래서 뭘로 정하는 거냐면요. 낮에 고급 식당에 가면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 그걸로 정하는 거예요. 답시 물어볼게요. 한국은 남성 상위시대예요, 여성 상위시대예요? 답으로 나오시네. 왜 그러냐? 여자는 복잡한 걸 잘해요. 사회가 단순한 농사만 짓는 사회, 사냥만 하는 사회는 선호도가 남자가 상위예요. 그러나 지금처럼 있는 복잡한 사회는 다 여성 상위시대로 가는 거예요. 특히 한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여자는요 운전하면서 이 운전 기능은 남자가 훨씬 뛰어나요. 근데 어떤 여자는 운전하면서 막 눈도 발라요. 차 안에서 화장을 해요. 온 화장을 다 해요. 근데 정말 보면 잘 발라요. 흘리지 않게. 남자들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앉아서 TV 보면서 밥 먹어요? TV 어떤 사건 터지죠? 남자들은 대부분 밥 먹다 말고 멈춰요. 여자는 뭐라 그래요? 먹으면서 봐. 근데 못 먹으면서 봐요. 진짜 여자는 다양하고 대단한 거예요. 특히 말하는 언어네요. 여자 양쪽에 있어요. 언어뇌가. 남자는 말하는 뇌가 좌측밖에 없어요. 좌측밖에 없어가지고요. 하루에 12,000단어를 말하든지 들으면 기가 다 빠져요. 여자는요 25,000단어를 말하는데 듣지 않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여기 만약에 남자들 가득 놓고 강의해봐요. 아무도 안 웃어요. 기 빠질까봐 인상 팍팍 쏘고 앉아있어요. 강의 끝나면 나가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자식 강의 잘하네 이러고 나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집에 갈 때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러고 가요. 여자는 이놈의 인간 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기다려요. 그 남편 퇴근하자마자 너 잘 만났다 계속 말 시켜요. 말대꾸 왜 안 해요? 그래서 말대꾸 안 하는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을 준 게 핸드폰이에요. 여자들 핸드폰 잡으면 2시간 떠들죠? 끊을 때 뭐라 그래요? 저기 중요한 얘기를 만나서는 2시간 동안 절대 중요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만나가지고 3시간 떠들어요. 집에 갈 때 뭐라 그래요? 집에 가서 전화하게 이러고 가요. 남자는 무슨 말만 시켜봐. 결론만 말해라 그러잖아요. 여자네가 남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정말 뛰어나요. 이게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해봐요. 남자고 여자고 누굴 먼저 만들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남자예요. 항상 먼저 만드는 거는 실패 위험이 커요. 그리고 위에 만드는 거를 우리가 신제품 그러는 거예요. 뭘 실패했나 봤더니 재질의 선택에서 실패를 했어요. 남자의 재질은 뭐예요? 흙은요 아무리 탄탄한 벽돌을 만들어서 단단해 보이지만 이건 겉만 탄탄하고 물에 집어넣어봐요. 금방 풀어져요. 여자는 재질이 뭐예요? 갈비. 이거 약해 보이죠? 이거는요 한 3시간은 봐야 돼요. 물에 들어가도 안 풀어져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보면요 남자는 찜질방이나 사우나 가면요 30분이면 기어 나와야 돼요. 여자들이요 한 3시간씩 기어 나오잖아요. 그것도 한 40년 묵은 뻔한 4시간씩 봐야 돼요. 달라요. 남자와 여자 전혀 다른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아 우리 아이가 어떤 선호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좌뇌 선호도 여러분 보세요. 나는 어떤 선호도인가 볼게요. 좌뇌는 백가방에 얼마 있는지 아는 사람, 백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 어제 얼마 썼는지 아는 사람은 좌뇌 선호도예요. 우뇌 선호도인 사람은 뭐 찾을 때마다 백을 뒤집어 쏟아야 돼요. 뭐가 들었는지도 몰라. 이건 우뇌 선호도예요. 좌뇌 선호도인 사람은 집에 가보면 언제 가든 집안이 깔끔해요. 이건 좌뇌예요. 우뇌 선호도는 언제 가든 집안이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뭘 잘 찾아와. 어디서 잘 찾아와.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요. 근데 한 엄마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저는 무슨 뇌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 집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잘 찾지도 못해요. 이런 데는 무슨 뇌예요? 그건 정신 나갔네요. 정신 나갔네요. 집안이 어질러지면 그때그때 치워야 된다. 이건 좌뇌고요. 어차피 어지면 한 번에 나중에 치운다. 이건 우뇌예요. 자,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나는 좌뇌 같다. 한번 들어보세요. 좌뇌 같다. 내리세요. 나 우뇌 같다.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그러면 뇌가 좌뇌야. 항상 반듯해야 되고 휴지 하나 주서 얼른 주워서 버려야 되고 그때그때 이렇게 해야 되고 돈도 함부로 안 써. 근데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은 나보다 더 좌뇌야. 얼마나 좌뇌냐면 이 인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직 갖고 다니면서 조밀통에다 금 굽고 다녀요. 당신 이번 주에 간장은 여기까지 써라, 기름은 여기까지 써라. 나 이러고 다녀요. 자, 이 인간하고 이렇게 둘이 살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사실은 이게요, 가장 행복한 부부예요. 부부는 살아보니까 맞아서 싸워요? 안 맞아서 싸워요? 이 집은 얼마나 잘 맞아요? 여자가 빗자루 잡아요? 남자 걸려갖고 3시간 날 거예요. 둘이 앉아서 수건 개요? 30cm 작아갖고 재면서 개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수건 7장 해놓고 앉아있어요. 남들이 보면 깝깝하지만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하죠. 그렇잖아요? 일생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못 만날까요? 이게 종족 본능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우리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더도 말고 들도 말고 나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나보다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고지식한데 우리 남편은 더 고지식해. 누가 태어나?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고지식한데 남편은 더 고지식해. 누가 태어나? 누가 태어나? 더 고지식. 사람도 아니게 태어나 이 집에서. 여러분 연애가 뭔지 아세요? 나하고 성격이 가장 다른 사람 찾아다니는 게 연애예요. 그게 연애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마음이 열리면 강한 사람, 소극적이면 적극적인 사람, 내가 많이 참으면 못 참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사람, 내가 좀 게으르면 부지런한 사람, 그렇지 않아요? 좀 말르면 찌고 작으면 큰 사람.
나하고 전혀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다가 이 세상에 가장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남자가 나타나면 뇌에서 이상 호르몬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맛이 조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시집가시는 거예요. 그거 안 나오면 시집 못 가요. 여러분 한번 옛날 생각해봐요. 연애할 때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은 사람 많았어요. 많았어요? 적었어요. 그 남자들 중에서 지금 남편은 직장이 없을 때예요. 직장이 없으면 집안이 좋아야 되는데 집안도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는 학벌이나 좋으냐? 학벌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인물이라도 좀 배용준 닮아야 되는데 인물도 코미디언이야. 자, 그런 남자가 있다면 결혼할 조건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남자 장가 가요,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시집 가준 거예요. 자, 이런 걸까요? 우리 남편, 지금 남편은 고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몇 날을 고민해서 이 정도면 내 인생을 맡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다. 자, 전자야, 후자야? 후자 맞죠? 그렇게 고민해서 고른 남편이 지금 맞죠? 근데 지금 생각해봐. 눈 감고 찍어도 그런 거다 맞는 거야. 어쩜 이렇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주택복권이야. 맞지를 않아요. 부부는요, 왜 이렇게 만나내는 거예요? 나하고 내가 좌내면 운의 남편, 우내면 좌내 남편을 만나서 나의 장점과 남편의 장점을 우리 아이에게, 우리 아이가 그 두 가지를 같이 갖고 태어나라고요. 그 다음에 나의 장점을 보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집 아이가 엄마도 별볼일 아니고 아빠도 별볼 없는데 애는 정말 잘 크는 집은 누구냐면 아이가 듣는 데서, 아이가 보는 데서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해 준 집이에요. 그럼 어떤 집은 엄마도 괜찮고 아빠도 괜찮은데 아이가 문제하냐? 어떤 집이 결손가정이냐? 혼자 사는 집이 결손가정이 아니에요. 함께 살면서 매일같이 서로하고 다퉈요. 다툴 때는 아내의 좋은 점을 말해요, 남편의 좋은 점을 말해요, 나쁜 점을 말해요. 나쁜 점을 지적하니까 그게 아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엄마 아빠의 단점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손가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반대가 만나기 때문에 남편이 왼수가 아니라 내가 못 가진 걸 가져서 안 맞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내가 못 가진 걸 가졌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좋아서 내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결혼해놓고 어느 날 없는 걸 갖고 왜 없냐고 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건 없었어요. 그 사람은 한쪽 뇌만 쓰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부부예요. 이렇게 아이들은요, 좌뇌와 우뇌가 만나서 좌우뇌가 맞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도 된 거죠. 그러면 선호도는 어떤 선호도가 있나 볼게요. 첫 번째는 좌우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브로카와 베르니케 영역 중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게 발달되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뇌가 만들어졌냐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선호도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브로카와 베르니케 영역은 뭐 하는 거냐면, 베르니케 영역은 귀 위에 있는 거고요. 브로카 영역은 관자놀이 있는데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건데 좌측이에요. 브로카 영역이에요. 영역.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베르니케 영역이에요. 그게 어린아이들에게는 생각하는 뇌, 말하는 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돼요. 그 한 아이를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베르니케 영역, 즉 생각하는 뇌가 9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90점이나 나왔어요. 그럼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근데 말하는 뇌는 95점이에요. 그럼 누가 높아요? 말하는 뇌가 높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입만 살았다 그래요. 생각 없이 문제 풀고요. 꼭 한 번 더 읽어 그러면 맞는데 덤벙 문제 풀고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문제 풀어요. 근데 뇌가 생각이 없냐? 있어요. 검사해봤더니 90점이나 있어요. 근데 왜 생각이 없이 아이가 평생 생각 없이 살아가느냐? 뇌는 개폐 형식이에요. 선호도는 개폐 형식이에요. 하나가 열면 하나가 닫혀요. 브로카가 열리면 베르니케가 닫혀요. 그러면 이렇게 입만 사는 애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를 못해요. 듣는 뇌가 안 되고 듣는 뇌가 안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쓰는 뇌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글씨체가 자꾸 날아가요. 글씨체가 날아가요. 일기장을 보면 글씨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오늘 일기 잘 써 10,000원 줄게. 그랬더니 엄청 잘 써요. 자, 잘 쓰는 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왜 안 쓰냐고요? 뇌가 닫혀있는 거예요. 닫혀있어서 그래요. 왜 얘는 멀쩡한 애가 학교만 가면 선생님 말씀을 못 듣고 딴짓하다 오냐는 거예요. 그런 뇌가 있어요. 너 오늘 10,000원 줄게 잘 들어. 그럼 잘 들어요. 근데 안 들어요. 왜? 닫혀있어서 그래요. 이걸 열어주는 게 이게 뇌교육이에요. 뇌는 IQ를 올리고 그런 게 아니라 닫혀있는 뇌를 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앉아서 최소한 한두 시간은 들을 수 있는 뇌가 만들어져야죠. 그걸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잘못 키운 거예요. 여러분 책을 언제 읽어줬나 한번 생각해봐요. 책을 언제 읽어줬나요? 잠잘 때. 그런 끔찍한 습관을 들여 일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학교 가서 선생님이 책만 읽으면 전부 자요. 끔찍한 습관을 들여 일어났잖아요. 그거는 만 3세까지는 잠잘 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만 4세 한국 나이 5살부터는 똑바로 앉아 엄마가 책 읽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그 다음에 만 4세는 40분, 그 만 5세는 학교 갈 나이가 되면 60분 정도는 엄마가 읽어주는 책을 똑바로 앉아서 들어야 학교 가서 잘 듣죠. 근데 여러분 그걸 못했잖아요. 그걸 못하고 항상 잠자면서 읽어주고 제대로 안 읽어주니까 아이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학교 가서 딴짓하다 오죠. 그래서 항상 저학년 때 4학년 전까지는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뇌를 습관을 통해서 습관을 이렇게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앉아서 같은 뇌를 열어주는 이런, 예를 들어서 학원처럼 이렇게 똑같은 매일 패턴이 같은 이런 교육이 지금 4학년까지 우리가 영어를 얼마나 잘한다, 수학을 잘한다 보다는 가장 그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시기다라고 보면 돼요. 이때 너무 높고 낮고 따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가 있어요. 생각은 있는데 브로카가 약한 애들. 얘네들은 정말 책을 읽는데 빨리 읽었던 애들이에요. 빨리 읽었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틀리는 애들. 그래서 독해력이 떨어져요. 어느 날부터 책을요 칼로 무자르듯이 안 읽어요. 왜? 다쳤거든요. 이것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책 읽는 뇌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 책 읽는 뇌가 안 만들어지니까 재미있다 재미없다 그러다가 만화책으로는 가죠. 만화책으로 갔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게임으로 가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뇌에 무엇이 만들어져 있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만들어져 놓고 너 왜 머리 좋은데 공부 안 하니?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하는 애는 2%밖에 없어요. 100명 중에 98명은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를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잘하죠. 그건 뭐예요? 아이가 기본 습관이,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똑바로 앉아있는 집중력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혹시 옛날 얘기를 한번, 옛날 생각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IQ 검사 해봤나요? 학교 다닐 때 IQ 검사 해봤어요? 정말 해봤어요? 얼마 나왔어요? 공개적으로 물어볼 땐 20 올려도 돼요. 150? 20만 올려라. 150만 뇌는 올라가다 머물다 떨어져요. 지금 여러분은 올라가는 중일까요? 머무는 중일까요? 떨어지는 중일까요? 그건 아세요? 그 떨어지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체력 지수가 떨어지는 사람은요, 운동장을 달려보면 돼요. 산을 올라가 보면 갑자기 후두두두 떨려요, 다리가. 체력 지수가 약해진 거예요. 근데 뇌 지수가 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건망증. 두 번째 어느 날부터 통제가 안 돼요. 화가 나면 통제가 안 돼요. 한번 뚜껑 열리면 안 닫혀요. 그럼 아, 내가 지금 뇌 지수가 떨어졌구나. 내가 내 뇌를 통제를 못해요. 이게 뇌 지수가 떨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전화해서 야, 엄마 핸드폰 집에 있나 좀 찾아봐. 그러니까 딸이 받아가지고 엄마 집에 없어 잘 찾아봐. 이거 둘 다 우리 연구소 와야 돼. 둘 다 집에 전화해야 돼. 여러분들 중에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고 찾는 사람, 자동차 키를 호주머니에 넣고 찾고 있는 사람 혹시 있다면 지금 애 걱정할 때가 아니다. 자기가 걱정해야 돼. 점점점 떨어져서 여러분이 아이들, 내 아이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잔소리는요, 공부를 못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누구일까? 어떤 엄마일까? 애한테 애가 보는 나는 어떤, 내가 보는 나. 근데 우리 인간이 가장 큰 단점은 뭐냐? 자식을 잘 키우는 것보다는 망가뜨리기 쉽게 만들어졌고, 뇌가요. 부부는 행복하기보다는 매일 싸우면서 살기가 훨씬 쉽도록 뇌를 만들어졌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잘 봐요. 근데 나를 못 봐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해요. 이게 인간의 뇌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 있죠? 흔히 방송 용어 말고 싸가지 없는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말고 안 온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데 안 와. 그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자기 싸가지 없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머나 싸가지 없어서 어쩌면 좋아, 큰일 났어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어머나 싸가지 없어서 큰일 났어 이런 사람 있어요? 다 손가락질 하는데 뭐라 그래요? 나처럼만 살아봐라 이러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나만 모르지 지금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나만 몰라요. 근데 남편을 보면 다 보여.
남편의 문제점이 쫙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잔소리를 해. 아이를 보면 깝깝해. 그래서 잔소리를 해. 근데 자기는 거울로 자기 봐봐. 자기 문제점이 보여? 그 자기는 거울 보고 있다 뭐라 그래? 바지는 쓸만해. 자기는 쓸만해. 남은 다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 나 만나서 이 정도 사는 줄 알아? 그런 얘기 하죠? 꿈 깨세요. 너 만나서 인생 망가진 거예요. 연애할 때 영희 만났어 봐. 더 행복하게 살았다는 세상이 있죠. 내가 누군가는 알아야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엄마인지는 알아야죠.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죠? 이놈의 인간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라. 이를 부두둑 갈고 있는 날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날 있었잖아요. 많죠? 그런 날 자기 얼굴을 자기 눈을 거울로 봤나요? 한번 봐요.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남편이 집을 못 들어오고 방황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근데 그 눈을 나만 못 봐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누군가는 알아야죠.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CCTV를 하나 설치해보세요, 집에다가. 그러면요, CCTV 설치해놓고 저녁에 그거 1시간짜리만 온 가족이 모여있을 때 1시간만 저한테 보내주면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애 나올지 알아요. 엄마는 딱 검색해보면 아, 이 집 아이는 어떻게 했다가 이미 그려진다는 거죠. 이미 그려져요. 그럼 여러분 CCTV 설치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누군지 알고 싶은 거 오늘 알려줄게요. 오늘 여기 온 보너스로 알려줄 거예요. 내가 항상 화나고 기쁘고 슬플 때 가장 가까이에서 CCTV처럼 나를 찍고 있는 우리 남편만큼 나를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따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면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심각하게. 여보 내가 어떤 여자야? 솔직하게 한번 말해줘봐. 그럼 남편이 다시 물어봐요.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되냐? 그럼 솔직히 말해도 돼. 그러면 평상시에 말도 없던 남자가 2시간을 떠들어. 당신만은 이런 여자야. 얼마나 고마워. CCTV 설치도 안 하고 남편이 가르쳐주고 너무 고마워야 되는데 문제는 뚜껑이 열려요. 뭐라 그래? 됐어 그만해. 그만해라. 남편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인데 뚜껑 열려요. 내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인데 우리 아이가 뚜껑 열려요. 내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인데 남편이 뚜껑 열려요. 이걸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는 보통 단어보다 4배 강력하게 가슴에 꽂아요. 제가 어떤 시에서요, 학습 부재나 없는 시 만들기라고 하는 캠페인을 가지고 시리즈로 학생들을 쭉 끌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 학습 부진 아들을 모아놨는데 제가 첫날 엄마와 함께하는 자기주도 학습법이에요. 엄마와 함께하는. 그랬더니 하디 고등학교 엄마들이 무슨 엄마 이 나이 엄마냐고. 그래도 오세요. 첫 수업은 엄마가 꼭 들어야 돼서 엄마가 왔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메모지를 줬어요. 이렇게 3칸 쭉 써있는 칸 써있는 거요. 그 5칸짜리 요만한 메모지를 주고 들어올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그동안 너에게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 많이 준 사람을 순서대로 5명을 써요. 5명을 썼어요. 그 안에 누가 다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 안에 엄마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들을 스트레스 줘서 공부 못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근데 엄마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 줬냐고? 공부하라고.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할 것 같죠? 아니에요. 뇌는 대리만족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플 때 와서 안아주면 그 위로가 되듯이 아이가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엄마가 너 내일 시험인지 어쩌니 걱정하면 나는 걱정을 안 해요. 왜? 엄마가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난 개인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네 인생에 네가 알아서 해. 속에 아무리 부부를 타도 딱 끊어버리면 애가 나 내일 시험인데 지가 걱정해. 지가 걱정해요. 이렇게 우리 뇌에서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 그래서 잔소리는 함정이에요. 너무나 맞는 소리예요 다. 그거를 끊지 못하면 절대 자녀는 바르게 키울 수 없고 여러분 가정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IQ는 얼마냐? 지금 여러분의 신용 IQ는 얼마나 나올 것이냐? 제가 볼 때 배가 안 나와요. 제가 1학년 아이들 연구할 때요. 1학년 아이들은요 106이 나와요. 평균이. 자, 엄마가 높아 애가 높아. 근데 왜 엄마가 똑똑해 보이는지 아세요? 어머님들의 뇌는 단층 촬영해 보면 이미 정보 전달하는 시냅스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재미난 영화도 2번 보고 3번 보면 재미없어요. 아이들은 떨어져 있어요. 1학년들은 10번 보고 11번 봐야 안 봐요? 봐요. 2년 보고 3년째 또 봐요. 그죠? 이게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머리 나쁜 거는 뭐에 보면 아냐면 애하고 엄마하고들이 공부하다 보면 누가 먼저 열받아요? 이건 용량 딸리는 컴퓨터가 열받아요. 열받는 거 괜찮아요. 몇 분 지나면 뚜껑 열리나?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몇 분 지나면 뚜껑 열릴까요? 몇 분? 어떤 엄마가요 20분이라고 계속 웃겨요.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박사님 재보니까 4분이에요. 4분만 지나면 뚜껑 열린다라고 체크한
1학년 엄마들 대상으로 실험했던 거예요. 하루에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몇 분이나 공부를 봐주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30분에서 1시간 봐준다가 84%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4분만 지나면 열리는 엄마들이 어떻게 30분에 1시간을 가르치냐고요. 이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엄마들만 합니다. 다른 엄마들 못해요. 그래서 제가 또 연구했어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뚜껑 열린 상태에서 30분에 1시간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해서 우리나라 엄마들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야지. 그리고 6개월 동안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찾았어요. 드디어 우리나라 엄마들의 장점을 2가지나 찾았어요. 뭘까요? 모성애, 인내, 끈기, 사랑. 저도 사실은요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뚜껑을 열린 상태에서 30분에서 1시간 갈 수 있는 힘. 첫째, 주먹. 둘째, 커다란 목소리. 이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초등학교 일정 연수를 제가 10회를 했어요. 5년 동안 했어요. 방학 동안에. 그 일정 교수 한번 다 한번 강의를 해줘야지. 그때는 제가 항상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1학년 담임 맡으면 무궁화 꽃이 피었을 이런 받아쓰기 제발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선택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하니까. 그랬더니 물어봐요. 박사님 왜요? 엄마들은요, 무궁화 꽃이 피었으면서 꽃자 하나만 들려면 아주 쉽게 이렇게 말해요. 한바닥석, 이렇게. 한바닥석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1학년 창간 수업 들어가서요, 엄마들에게 네모칸 노트 줬어요. 연필 줬어요. 애들처럼 또박또박 무궁화 꽃이 피었을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손에서 땀 나면 힘들면 연필 놓으세요 그랬더니 대부분 엄마들 8줄 못 넘어가요. 한번 집에서 해봐요. 애들이요, 2줄 쓰고 나서 손에서 땀 나서 이래요. 2줄 쓰고요. 근데 엄마는 한 바닥을 다 쓰래요. 얘가 쓸 수 있는 건 2줄이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무무무 화화화 또 화가 중간에 히로 바뀌어요. 무무히히 나중에 엄마가 와서 너 왜 무무히야? 그래서 그때도 점점점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이렇게 큰 애를 큰 애 정도야 내가 가르치지. 1학년까지가 이거 못 가르쳐. 그럼 가르치기 시작해요. 1학년만 되면 뭐 엄마가 집에서 열심히 가르치죠. 근데 동생은 2살 더 어린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가만히 보니까 홍아가 학교 들어가자마자 엄마는 누구만 관심 가죠? 형만. 자기도 하루는 관심 받고 싶어서 학습지 하나 주워가지고 달려갔어요. 엄마 나도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달려갔는데 얘가 눈치 없이 엄마가 형하고 공부한 지 4분 지난 다음에 갔어요. 이건 알아듣는 엄마만 알아듣는. 뚜껑 열려있는데 와서 엄마 나도 가르쳐주세요 라고 뭐라 그래요? 소리 버럭지 저리 가라고. 얘가 이성 읽고 있는 엄마는 한두 번 보냐고요. 그 방에 있다 마주 죽을 일이 있어. 혼자서 피아노 밑에 가서 슝슝슝거리고 놀아요. 큰애 공부 다 가르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없어요. 작은 놈이. 어디 갔나 봤더니 피아노 밑에 엎어져서 잠들어져 있어요. 그때 어떤 생각해요? 큰애는 저만을 다 안 그랬는데. 큰애는 저만 할 때 영어도 가르쳤잖아요. 근데 저만 할 줄 아는 게 어린감밖에 없어요. 그 녀석 안 하다 침대에다 누이면서 이 생각합니다. 그래, 내일부터는 신경 좀 써야지. 차라리 생각을 말던지. 그러면서 큰애를 몇 학년까지 가냐? 보통 4학년 정도 되면 엄마는 한계가 와요. 그때부터 대한독립만세 불러요. 나는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그리고 그때 사고를 보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큰애가 똑똑해요? 작은애가 똑똑해요? 누구 가르쳤는데요? 생각해봐요. 매일같이 30분씩 뚜껑 열리며 가르쳤으면 전교 10등이네 해야죠. 작은애는 저리가 손이 만지니까 꼴찌에서 10등 해야죠. 어느 날 보니까 어깨나 모르고 한글 띄고 어깨는 수 띄고 큰애보다 작은애가 나아요. 최소한 가르쳤으면 안 가르치는 애보다 나아야죠. 여러분 집에서 엄마들이 물어봐요. 박사님 저학년은 학원 안 보내고 제가 가르치면 안 될까요? 가르치세요. 엄마 가르치세요. 단 화 안 날 때까지만 가르치세요. 그러면 4분인데 그럼 4분만 하세요. 그걸 4분만 해야 되는데 엄마가 가르쳐놓고 막 가르치니까 어떤 애가 돼요. 얼마 전에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뇌검사. 근데 며느리를 검사하니까 며느리가 화를 내니까 누구를 데려왔어요? 손녀를 데려왔어요. 손녀 딸을 검사했더니 얘가 기가 엄청 죽어있어요. 기가 많이 죽어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가 죽었어요? 애가 이만큼 기가 죽었어요. 누가 기 죽였어요? 그 엄마가 그때도 우리 애가 그렇게 기가 죽어있냐? 맞아요. 제가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애미야 내가 그래서 사실 너 검사라고 데려왔다. 이 엄마가 요새 주판을 가르친대요. 주판 알죠? 근데 얘가 한 번 하고 두 번 해서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얘가 그 다음부터 주판만 하면 손을 덜덜 떤대요. 근데 이 엄마는 그걸 잘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3학년, 4학년까지 엄마들이 가르쳐 놓은 애들은요, 뇌가 이미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공부하자 그러면 뇌가요, 야, 도망가, 이렇게 가르쳐요. 엄마가 무서운데 어떻게 도망가? 뇌가 가르쳐줘요. 물 먹고 싶다 그래.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엄마가 공부만 하자 그러면 20분도 안 돼도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은 애 만들어서 학원 보내봐요. 학원에서 공부하자? 뇌가 도망가요. 여러분, 어설프게 저학년 때 함부로 공부 가르치면요, 안 가르친 애 만도 못한 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철저하게 가정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회 교육은 사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잘못 가르치면 안 가르치는 만도 못한 애들, 그걸 보고 제가 지지난달에 그 수포자라는 강의할 때 SBS 할 때 그랬잖아요. 수포자는 거 만들고 공포자, 모든 공부에 포기하는 애가 너무 많다고요. 어떤 애가 엄마가 잘못 가르쳐서 공부만 하자 그러면 뇌가 다쳐요. 머리는 정말 준데 다쳐요. 그래서 물 먹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학교 가면 어디로 가요? 생각이 딴 데로 가요. 선생님을 보고 있는데 도망가요. 뇌가 딴 데로 도망가요. 그게 공부하겠냐고요. 그런 아이들은 뇌 학습 증후군 그래요. 환자예요, 환자. 근데 여러분은 크면 잘할 거야, 크면 잘할 거야 착각하다가 결국은 기회를 놓쳐요. 그렇게 함부로 손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공부 못하는 애들은 되게 이해력,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가 안 되죠. 그게 브로카와 베르니케 영역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부분이. 그리고 나머지는 이걸 도와주는 심리적 요인이에요.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만 잘하면 이게 이해력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브로카와 베르니케가 하는 거고, 얘를 도와주는 심리적 요건이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자 그러면 야 도망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데가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운에는 기능과 성격이에요. 이걸 도와주는 기능과 성격이에요. 운에는요, 기능은 소근육, 대근육. 다시 말해서 오리고 찍고 붙이는 거 하고요. 다시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게 이게 근육, 기능이고요. 거기다 성격 이렇게 합치면 운이에요.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기능이 중요하든가요? 성격이 중요하든가요? 어떤 게 중요해요? 주변에 뜨개질 잘하는 엄마하고 커피숍 가면 커피값 제일 빨리 내는 엄마하고 누가 더 인기가 좋냐 이 얘기. 누가 인기가 좋아요? 네, 그 성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정. 기능이 아니라 성격을 만드는 게 가정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해라고 해요. 운해 교육 중에서 눈치라고 해요. 눈치 교육은 가정에서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4명이 입사 동기, 직장 입사 동기. 점심 먹고 나면 늘 자판기에서 커피 빼먹어요. 300원짜리. 근데 얘는 항상 혼자 뛰어나가서 5,000원짜리 스타벅스 한 개 사고 혼자 먹고 서 있어. 얘 미워 안 미워? 미워요. 근데 얘는 뭐라 그래? 야, 니네 왜 나만 미워해? 이렇게 물어봐요. 눈치가 없으면 친구들을 봐도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몰라요. 이게 가정교육이에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애는 맞을 짓 하잖아요. 눈치가 없는 애는 맞을 짓 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4명이 직장 가야 돼. 1명 잘려야 돼. 누구 잘릴 것 같아요? 눈치 없는 애 잘리고 얘는 왜 잘린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 엄마, 애들이 나를 반장으로 안 찍어줘. 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애들하고 관계가 약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운해예요. 운해는 이런 걸 만드는 데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돼 있냐? 협응, 마음 여린 애들, 그쵸? 눈물 많고 겁 많은 애들 혹시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애는 눈물이 많고 겁이 많았었다. 이런 아이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애는 착한데 끈기가 없어요. 시작을 잘하는데 끝이 없어요. 물러요. 공부도요, 독한 놈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부도 엉덩이가 땀띠가 나도록 앉아있는 놈이 뇌가 공부하는 뇌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게 마음이 여린 애들은 착한데 끈기가 부족해요. 그걸 바꿔야죠. 어떤 엄마는 그래요. 지혜별한 성격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지혜별한 성격을 어떻게 바꿔요? 얘요, 걔하고 살면 걔로도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늑대하고 살면 늑대로도 바꿔요. 바꾸려고 노력을 안 했잖아요. 그럼 운해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좌뇌는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요. 운해는 스트레스를 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중에서 유스트레스라는 유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예요. 그게 뭔데? 역경 스트레스라고 해요. 역경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주는데 공부는 절대 안 돼요. 잔소리 절대 안 돼요. 이건 좌뇌적 스트레스. 이건 주면 무조건 망해요. 그럼 운해적 스트레스는 무조건 줘야 돼요. 따로 재우고요. 너 심부름 시키고 네가 혼자 갔다 와. 이런 것들은요. 나눠먹어 배려하고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 망가져요. 예를 들어서요. 처음부터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애가 13살 딱 넘어갔을 때 뇌를 딱 검사해보면 얘는 학교 중 우리나라 최고의 사관학교, 민족사관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애인데 18등으로 들어갔어요. 전교에서. 근데 계속 떨어져요. 들어가고 나서. 계속 떨어지니까
혹시 여자친구를 새긴 건가?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지. 왜?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이제 와서 데리고 와서 과외도 시키는데 엄마 나 다음 달부터 잘할게요. 근데 매번 그래 떨어져요. 그래서 마침 그 교사가 담임이 저한테 일정 연수를 받은 담임이에요. 제 교육을 들어서 우연히 제 명함을 갖고 줬어요. 근데 이 엄마가 왔어요. 뇌검사로 왔는데 제가 첫 마디가 뭐라 그랬냐면 얘는 엄마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가졌네요. 엄마가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머니가 얘를 할머니가 키우는 것처럼 키웠잖아요. 근데 얘는 열정이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엄마는 그러죠.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요, 아이가요, 어떠한 일도 끝까지 파고드는 게 아이의 문제점이 13살 전에 나타나면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리가 공부 못하겠다 나오면 고치죠. 저학년 아이가, 우리 애가 버리셨다 그러면 고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중2병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13살 이제 사람이 제대로 자기로 돌아가는 게 중2병이에요. 가지를 쳐요. 이마에 가지를 치기 때문에 이때는 논리적 싸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중학생한테 너 그렇게 공부하면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은 안 통하는 시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시기는 왜 무섭냐? 이마에 가지를 다 치기 때문에 이마를 쓰지 못하고 축대업을 써요. 어른은 똑같은 그림을 보면 이마가 움직여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은 똑같은 그림을 보는데 축대업이 움직여요. 해마가 움직여요. 현두체가 움직여요. 그럼 뭡니까? 얘는 감정 조절이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기예요. 이마에 가지 치고 나서 그게 끝나고 나면 그래서 고등학교보다 중학교 교사가 훨씬 힘든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치 끝나면 고등학생은 좀 철이 들어요. 근데 중학생은 고는 시기에 그게 끝나고 나면 우리 애가 인간성이 좋다 안 좋다 공부하겠다 안 하겠다가 그때부터 결정나요. 그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애도 그렇게 잘했던 애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어려서부터 얘가 무엇이든지 다가가는 애를 만들었냐? 가만히 서 있는데 엄마가 다가가줬냐? 아주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밥을 얘가 어떤 반찬이 맛있는지 찾아가서 먹은 애가 있고 입만 벌리면 떠먹여주는 엄마가 있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요. 사랑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떠먹다가 고추장을 먹었으면 뭐라 그래요? 엄마 매워 물 주세요. 근데 엄마가 고추장을 줘보세요. 엄마 때문에 매워 죽을 뻔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계절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본인이 생각하고 입었어야죠. 내가 쫓아가서 어떤 건지 찾아서 입어야 되는데 손만 벌리면 다 엄마가 입혀줬어요. 그럼 이런 아이는 어떤 애가 될까요? 내가 오늘 긴 바지를 입었어. 그랬더니 엄마 나 더워서 죽을 뻔했어. 내일은 반바지 입고 가야지. 근데 엄마가 긴 바지 입혔어요. 나 엄마 때문에 더워 죽을 뻔했잖아. 엄마가 챙겨준 애는요 평생 남탓만 합니다. 평생 남탓만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탓을 안 해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웠나 뒤돌아봐요. 그 엄마가 그래요. 박사님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제가 진작 박사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무기력증이에요. 그거 다시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더군다나 고등학생인데요. 너무나 힘들지 않아요? 고등학생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도 지가 계획하고 실천하고 계획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일기 써라. 그러면 가만히 있다 머리는 안 써요. 일기 써라면 써요. 숙제하라면 숙제해요. 밥 먹으라면 밥 먹어. 양치 좀 양치. 잘하면 잘. 그러다 어느 날 중학교 되니까 네가 알아서 해. 어떻게 알아서 해요? 한 번도 알아서 해본 뇌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서 하냐고요. 그러니까 엄마 잘못 만나서 그냥 인생이 망가졌죠. 다른 집에서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집에 갔으면 얘도 정말 위대한 아이가 됐을 텐데 엄마가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해서 그렇게 떠먹여주고 따입혀주고 넌 공부해 엄마가 다 해줄게. 공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열정이 떨어져서 공부도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열정 지수가 떨어진 애들은 제가 보죠. 할머니가 키우셨나요? 아니요. 엄마가 키울 때 할머니처럼 키웠죠. 다 책임져 키웠죠. 얘는 인생이 망가져요. 나중에 장가들어요? 못 하나도 못 박아요. 못 하나도 못 박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인이 힘들어하겠어요. 제가 하는 방송은 그런 남자들만 모아놓고 하는 방송이에요. 얼마예요라고 하는 손범수 씨가 진행하는. 저도 그 1년 반에 거기 남자들은 망치질 한 번도 못하고요. 집 이사하면 집 나갔다가 여보 우리 집 어디야? 그러고 들어오는 남자들만 모아놓은 방송이에요. 그런 남자 만들고 싶냐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그런 아이로 만들고 싶냐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은요, 얼마나 스크린이 인간의 뇌를 망가뜨리는지, 스크린은 제가 스크린만 가져도 1시간을 강의해야 되는데 오늘 스크린 강의가 아니니까 핸드폰은요 2시간만 딱 하면 뇌를 찍어보면 뇌가 시뻘개요. 특히 전두엽과 우측 킥두엽이 과부하 걸려요. 그러니까 전두엽은 뭡니까? 생각하는 뇌, 청와대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는 뇌인데 그걸 싫어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크린에 딱 빠지는 순간 저하고 실험하는 애들은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폴더폰 줘요. 스크린 그리고 너무 심각한 애들은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스크린 단식.
중고등학생들이요, 마지막 일주일, 단식 3개월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일주일은 학교도 안 보내요. 학교도 스크린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결석해 일주일 내고 제가 저 써줘가지고 학교도 일주일 안 가요. 그러면서 마지막 스크린 단식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스크린만 단식시켜도 아이가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요. 정말 밝아져요. 그리고 그 스크린을 단식시켜놓고 그 안에다 책 읽는 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스크린을, 핸드폰을 쥐고 있으면 모든 에너지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책 읽는 데가 안 만들어져요. 공부하는 데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철저하게 스마트폰을 주면은 안 돼요. 그거는 폴더폰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목동이나요, 강남에 가서 중학교나 고등학생들이 핸드폰 들고 다니는 애는 이미 엄마들끼리 쟤는 엄마가 포기하네. 포기하네. 중학생 없어요? 핸드폰 그렇게 들고 다니는 애 없어요. 뭐 그거 없으면 왕따 나온다? 아니에요. 보통 애들의 얘기고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언제 이거 보고 앉아있냐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안 갖고 다녀요. 그거 갖고 다니는 애는 이미 거기서 포기한 엄마 그룹에 그 그룹끼리 엄마에서 그 엄마 아이는 빼요. 이미 끼워주질 않아요. 그 정도 핸드폰은 심각하게 뇌를 작용하죠. 그 다음에 운해요. 그래서 성격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핸드폰 안에는 욱해요. 그것만 끊어도 엄청 아이들 온순해져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핸드폰 단식 프로그램이라는 걸 해서 아이들에게 완벽하게 핸드폰을 디지털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가진 애는 모든 생각과 선호도가 거기가 있다. 공부를 하는데 멍 때린다. 공상, 상상, 허상.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멍 때린다. 이건 반드시 스크린 주문해야 돼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데 화를 낸다. 짜증이 예민해지고 짜증낸다. 이게 바로 뇌가 과부하 걸려서 그래요. 엄마들도 똑같아요. 핸드폰 1시간 검색하면 금방 가죠. 금방 한 이미 뇌가 과부하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면 예민해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민하게 굴어요. 남편한테 예민하게 굴어요. 근데 엄마들도 핸드폰 단식 끊어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집에서 집 정리하고 다 해도 시간이 남아서 책을 읽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엄마들을, 아이들을 바꿔나가는 걸 30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각 속도가 떨어지는 아이들은 세월 안에어라 하죠. 밥 먹을 때 세월 안에어라 준비 동작이 길어요. 이렇게 준비 동작이 길은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런 엄마는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해, 학교 늦겠다, 빨리 해, 빨리 해. 그렇게 10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잔소리했더니 고쳐지느냐라고 합니다. 안 고쳐지잖아요. 뇌를 바꿔야죠. 빨리 먹어, 엄마 알아서. 생각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뿐이죠. 뇌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빨리 먹냐고요. 너 이렇게 화장실만 가면 오래 걸리니? 왜 이렇게 맨날 학교를 지각하려고 매일 그러니? 그럼 뇌를 바꿔야죠. 여러분은 한 번도 뇌 바꿀 생각을 않고 아이를 어떻게 바꿨냐고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이의 인성교육을 만들려면 3개월 동안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했죠. 아이가 식당에서 뛰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왜 식당에서 뛰면 안 되는지 엄마한테 말해봐. 이렇게 써야죠. 그럼 애가 엄마 식당에서 뛰면 사람들 혼나죠. 그리고 돌아서면 또 뛰어요. 그럼 또 불러다가 왜 식당에서 뛰면 안 되는지 엄마한테 말해봐. 또 물어봐요. 이렇게 끊임없이 3개월 동안 물어보면 옆에 있는 아줌마가 뭐라 그래요? 아유 극성 떨지 마. 애들은 다 그런 거야.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매일같이 3개월 동안 물어보내면 3개월 지나면 완벽하게 애가 달라져요. 1시간 동안 똑바로 앉아있는 애가 됩니다. 1시간 동안 똑바로 앉아있어요. 이렇게 3개월 동안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걸 3번에 바꾸려고 해요. 뛰지 마. 어떻게 한 번에 바꿔요? 그럼 뭐라고? 뛰지 말라고 했지. 2번에 바꾸려고 해요. 그 다음에 뭐는 너 집에 가서 보자. 3번에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 애를 3번에, 말 3번에 바뀌면 다 천재해야 되죠. 다 천재야죠. 그 어머니가 속이 시커멓게 타도록 참고 인내하면서 아이를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게 이게 교육이에요. 내가 화난다고 소리 지르고 3번 만에 바꾸려고 해서 바뀐 애가 어디냐고 한번 주변에 봐요. 그런 애 한 명도 바뀐 애가 없어요. 끊임없이 어머니는 공부를 하면 자, 책 읽자, 엄마와 같이. 늘 같이. 그게 집안의 환경이죠.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여러분이 지금 뭐가 중요하냐? 한국 사회가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여러분은 4차원 혁명시대를 살아갑니다. 4차원 혁명시대 우리의 좌뇌는 로봇이 다 만들어요. 이제는 영어 몰라도 칩을 넣으면 되고 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기본 교육이 되고 그럼 가장 소중한 애들이 어떠냐. 이런 기본 교육과 함께 정말 중요한 뭐냐. 여기서 인간성이 없으면 이제는 그런 것만 갖고는 사회가 필요가 없다고. 제가 대학 졸업한 학생들에게 사회가 필요한 두뇌, 사회가 원하는 두뇌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거든요. 이제 사회가 원하는 거는 공부만 잘하는 애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건 로봇 할 수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거기에 애가 인간성도 좋고 창의성도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지. 우리 시대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됐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요. 공부만 잘하면 싸가지 없어도 다 됐어요. 맞죠? 교사도 되고 다 됐어요. 공부만 잘하면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치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거기에 반드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관계, 소통도 잘할 수 있는 인간성이 있어야 돼. 그걸 가정교육을 해요. 여러분은 집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뇌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안병동이라서 다 죽을 사람들만 있어요. 그런데 웃음 치료사가 와가지고 웃으래요. 그럼 할 수 없이 막 웃잖아요. 정말 행복해서 웃을까요? 할 수 없이 웃을까요? 할 수 없이 웃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할 수 없이 웃는데 뇌는 바보처럼 얼굴이 웃는 모습 보면 마음하고 뇌는 달라요. 막 웃으면 뇌는 진짜 웃는 줄 알고 엔돌핀을 막 보내요. 그래서 면역력이 생겨요. 그래서 웃음 치료가 맞아요. 웃음 치료가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뇌하고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할 수 없이 웃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뇌는요 진짜 잘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부족해도 아니야. 넌 다음 달에 더 잘할 거야. 지혜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너 다음 달에 더 잘할 거야. 그럼 내는 정말 더 잘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아세요? 플라시보 효과가 심리학 요새는 과학으로 넘어왔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마귀가 있는데 잉크를 발라주고 낫는다 그랬더니 정말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다 낫을 줄 알았더니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암에 걸린 사람도 가짜약을 줬는데 낫는 사람이 있고 안 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낫는가 봤더니 두 가지 조건이 있더래요. 첫째는 의사를 100% 믿은 사람. 두 번째는 약값을 비싸게 받은 사람. 뭐야? 믿음이에요. 아이에게 여러분은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는 믿음을 줍니다. 그게 어머니. 누가 우리 아이에게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냐고. 그런데 가장 우리 아이를 실망시키는 게 혹시 나 아니었나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우리 남편에게 가장 믿음과 당신 직장이 당신 같은 사람을 쓸 수 있다는 당신 직장 복이야. 그러면 남자들은요, 참 단순해요. 애기 같아요. 지가 정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 정말 내가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도 똑같아요. 너는 정말 잘할 수 있어. 그럼 얘는 진짜 잘할 수 있는 줄 알고 엄마 나 이번에 실수했어요. 다음에 정말 잘할게.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것도 못하니 엄마는 못해. 이렇게 되죠. 엄마는 못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숙제를 한번 내볼게요. 남편이 퇴근하면요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남편의 목을 끌어안아줘야 된다. 맞죠? 그쵸? 자, 맞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어색해요. 껄끄러워요. 아는데 안 돼요. 아는 뇌를 쓰는 뇌로 바꾸는 거는요 어색함과 껄끄러운 걸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색하니까 뭐라 그래? 애들한테 아빠 오셨다 나가봐. 큰애가 보니까 안 나가. 저도 안 나가. 둘째 뭐야? 네가 나가. 네가 나가. 자, 이제 좀 여러분 집안을 그대로 내가 얘기할 거예요. 자, 오늘은 한번 해봐요. 손에 물 묻었으면 어때? 남편이 퇴근하면 가장 먼저 뛰어나가 보세요. 놀던 애들도 놀래서 같이 뛰어나가요. 물론 남편이 깜짝 놀라겠죠. 내가 오늘 뭐 걸렸지? 엄청 고민하겠지만 한번 해봐요. 뭘 느끼나? 자, 안아보면 뭘 느끼나를 보라는 거예요. 자, 뭘 느낄까요? 남편 안으니까. 어색할까요? 안 어색할까요? 어색하다는 거는요. 뇌가 야 너네들이 그런 사이 아니잖아. 떨어져. 그래서 보내는 호르몬. 그런데 마음은 한 집에 사니까 내 남편이에요. 한 집에 사니까 내 아들이에요. 같이 먹고 같이 자니까 내 아들이고 마음은 생각하는데 이미 뇌는 부부가 아니에요. 이미 뇌는 엄마와 자식간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뇌가 알고 있는 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안았더니 뇌가 호르몬을 막 보내. 야 너네 갑자기 왜 그래? 떨어져.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내 아들을 안아봤어요. 내 아들인데 어색해요. 아 뇌가 엄마하고 자식간이 이미 아니에요.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를 소개하죠. 끊임없이 남편이 퇴근하면 뛰어난 남편의 목을 끌어안아줘 보세요. 어느 날 뇌가 두 사람은 행복한 사이인가 보다 호르몬이 바뀌어요. 수많은 엄마들이 박사님 저는 남편하고 다시는 이런 감정 못 느끼고 살 줄 알았어요. 저한테는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박사님 우리 애가요 너무 미웠는데 전 우리 애가 이렇게 사랑스러울 줄 몰랐어요. 하는 집마다 미웠는데 너무 이뻐요. 이렇게 우선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엄마가 잔소리 끊고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요. 그러고 나면 그 아이가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 아이가 저렇게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해준 건 하나도 없어요. 기능이 나빠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만 자신의 뒤를 돌이켜보세요. 나는 우리 애에게 어떤 엄마였는지 정말 용기를 주고 그런 엄마였는지 보라는 거죠. 한 엄마가요 저희 실험군대에 들어온 엄마가
자기 남편은 불만이 없대요. 유일하게 불만이 하나 있단 말이냐면 너무 TV를 본대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TV 틀어놓고 출근 준비하는 남편이에요. 저녁에 퇴근하면 바로 TV를 켜요. 그리고 어느 날 자다 보면 없어요. 어디 갔나 일어나 보니까 TV 앞에 앉아서 쭈그려 앉아 TV를 보는 거예요. 근데요, 다른 그 큰 소파에 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데 꼭 이렇게 쭈그려 앉아 보는 폼도 자기는 싫대요. 근데 1학년짜리 아이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아빠가 딱 출근하자마자 얘는 TV 끄고 책 읽고 책 갖고서 책을 읽는데요. 엄마는 몸이 약해서 자기가 몸이 약해서 남편 출근 시간으로 좀 더 잠을 잔대요. 내가 볼 때는 건강히 생겼는데 좀 약하대요 자기가. 그래서 좀 더 잠을 잔대요. 진짜 건강히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책을 읽고 있다가 학교 갈 시간 30분 남으면 엄마를 깨워요. 엄마 깨우면 엄마가 일어나서 얘 챙겨서 학교 보내고 둘째 챙겨서 유치원 보내요. 잘 키웠어요? 못 키웠어요? 잘 키웠어요. 하루는 이 엄마가 자다 말고 뻘떡 일어나서 보니까 학교 갈 시간 30분도 아니라 15분 남았는데 안 깨운 거예요. 웬일인가 하고 놀라서 거실로 나가봤더니 얘가 책은 옆구리에 끼고 앉아서 TV 보고 앉아있더래요. 근데 그 폼이 누구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그동안에 남편한테 맺혔던 얘한테 열린 거예요. 얘가 놀라서 책을 들고 방으로 가니까 그 책을 빼앗아가지고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책 읽으러 가냐고 사정없이 소리 지르고 두드려 패고요. 우유 한 잔 먹여서 내쫓다시피 학교를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엄마가 저희 실험군단이에요. 매달 만나는 거예요. 매달 한 번씩 만나는 130명의 서울시의 예산을 갖고 했던 그 엄마의 그룹인데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 쓰려고 펼쳐드렸는데 자기가 한 줄도 쓸 자신이 없더래요. 그렇게 심하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야 돼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도 결국 그 시간에 학교 보낼 수 있었는데 왜 나는 화만 나면 통제가 안 될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현충이래요. 자기네 아파트 건너편이 초등학교래요. 내가 학교 끝나고 올 시간 전에 쳐다보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어깨에 신이 나서 그 다음날 노는 날인데 우리 아이만 어깨가 축 늘어서 오는 게 보이더래요.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래서 엄마가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마중 갔대요. 문이 열리고 얘가 밖에 서 있는 엄마를 보더니 놀래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못 나오고 있더래요. 엄마가 애를 데리고 집에 와서 미안해. 엄마가 아침에 때려서 미안해. 너 미안해서 마중 나간 거야. 그랬더니 그때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엄마 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책 모서리에 맞은 시커먼 멍자국이 아직도 여기 몇 개가 있더래요. 머리도 만져봤더니 아직도 혹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대요. 내가 미쳤지. 이걸 때릴 데가 어디가 있다고. 이걸 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약속. 도장도 찍었대요. 그래놓고 일주일 만에 또 두드렸대요. 이 엄마가요. 일기를 써갖고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 그룹에 갔는데 계속 일기를 읽질 못하고 서해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줄 써왔어요. 박사님, 엄마 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일기 쓰기 전에는요, 박사님 만나기 전에는 소리 지르고 때리고요, 그냥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갔는데, 이 일기를 통해서 나의 뒤를 돌이켜보니까, 나 같은 엄마가 없어요. 이렇게 못된 엄마가 없어요. 특히 나는 왜 큰애한테만 관대하지 못한지, 작은애는 그렇게 관대하면서도, 큰애는 하는 짓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함부로 행동해요. 우리 큰애도 내가 아닌 박사님을 만나나 다른 엄마 만났으면 정말 행복하게 잘 클 텐데 나 같은 엄마 만난 게 정말 미안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근데 듣고 있던 엄마들이 다 울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왜 울어? 저도 똑같아요. 하루는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서 어느 날 엄마가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발표를 이렇게 해요. 요즘 발표에다 요즘 내가 나를 보면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든다. 옛날에는 아이가 이렇게 남편이 이런 행동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요새는 태연하게 괜찮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내 모습이 너무 멋있어졌다. 이런 일기 발표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요. 그래서 하루는 아이가 책가방 던져놓고 엄마 저 지금 나갔다 놀다 올게요. 그러고 나가더래요. 알았어 나갔다 놀다 와. 그리고 이 엄마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뒤쫓아 나갔더니 얘가 친구들을 만나서 엄청 크게 자랑을 하고 뛰어다니게 얘들아 우리 엄마 요즘 엄청 착해졌다. 이 엄마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다가요 그 엄청 착해졌다가 가슴을 팍 찌르더래요. 내가 얼마나 못된 엄마 같았으면 우리 엄마 착해졌어요가 자랑일까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130명의 엄마를 스타트로 해서 일주일에 3일을 일기를 쓰지 못하면 잘려나가요. 그래서 94명의 어머님들이 마지막 남편과 함께 했어요. 함께 할 때 그때 모든 엄마들이 다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별로 안 바뀐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초중고등학교 엄마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저는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이 너무 달라졌어요를 한 엄마만 말하기라 모든 엄마가 달라졌어요. 그때 제가 그 실험을 마치면서 두뇌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고 하는 책 제목을 막 탈고 직전했는데
그때 책 제목이 번뜩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1% 바뀌면 아이는 100% 바뀐다. 그 책 제목을 그때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저는 엄마들을 바뀌어가면서 모든 엄마들이 3개월만 이렇게 바른 음식 노력하면 바뀔 수가 있는 걸 평생에 한 번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느 날 애가 다 커서 기회가 놓치면 그때부터 평생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머니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안 늦었잖아요. 고등학생 괜찮아요. 중학생 괜찮습니다. 아직도 안 늦었잖아요. 여러분 시청에서 저거는 시청을 주로 강의 나가요. 시청을 주로 나가는데 저는 포항에 이런 큰 원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표의 마인드가 열린지도 몰라서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내는 학부모로서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인성이라고 하는 학원 원장이 뿌리를 잡고 있고 또 교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이 나라에 아직은 미래가 있지 않은가. 특히 포항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여러분 보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바뀔까를 보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이쁘다고 소리 못 들으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앞에 30분씩 앉아있다 나오는 거고요. 그래도 자신 없으면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밥도 요만큼씩 먹어요. 건강하려고 아니요. 이쁘다 소리 들으려고. 남자들은요 멋있다 소리 못 들으면 죽어요. 그래서 군대 얘기 나오면 3시간씩 뻥 치는 거예요. 뻥을 못 치면 죽어요. 근데 가봐 셋 다 방위 출신이야. 그래도 3시간 뻥을 쳐요. 우리 아이들은요 매일매일 칭찬을 못 들으면 죽어요. 여러분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한번 일기를 어제껏 써봐요. 내가 우리 애에게 칭찬을 많이 했나 잔소리를 많이 했나 써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엄마지 일기를 써보면 바로 나오죠. 나는 잔소리 많이 했다. 오늘도 잔소리 많이 했다. 그 아이 미래는 없어요. 근데 나는 우리 아이가 좀 부족하지만 칭찬을 많이 했고 오늘도 칭찬 많이 했다.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한 아이. 공부를 좀 잘하고 못을 떠나서 행복한 아이. 여러분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아내 말이라면 여자 말이라면 그냥 맨발로 뛰어나오는 여자인가? 이런 여자야. 당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정말 명품백 하나 제대로 내가 사지 않고 정말 전략하면서 애들 가르치고 나 이렇게 살았어. 이런 아내한테 목숨 바칠 남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하라했어? 라는 소리 들어 더 열받아요. 그럼 남자들은 어떤 여자한테 목숨을 바치냐? 자기 뻥을 들어주는 여자. 남자가 저녁에 퇴근해서 뻥을 치면 야 멋있다. 역시 당신이야 잘했어. 속에서는 인간아 그것도 일이라고 얘기하면 나는데 그걸 멋있어라고 얘기하는 지혜로운 여자가 있다면 남자는 거기다 목숨을 바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남자가 뻥만 치면 뭐라고 그랬어요? 또 시작이다. 입만 열면 뻥이냐? 그래서 남자들이 밖에 나가는 거예요. 뭐하러? 뻥 치러. 무슨 사회활동에서 거짓말해. 사회활동 아니에요. 뻥 치러 가는 거예요. 직장 끝나면 바로 집에 안 와요. 어디 가요? 뻥 치러 가요. 어디 가면 뻥을 제일 잘 들어줄까요? 그쵸. 술집 가보면 오빠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거기다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얼마나 버려. 집에서 얼마나 뻥을 안 들어주면 술집 가서 뻥을 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옆집 아가씨가 옆집 새댁에 놀러왔어요. 옆집 새댁에 놀러와서 어머 세상에 우리 남편은 망치지도 못해 바보같이 지난주에 찍은 가족사진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 라고 가봐요. 우리 남편 못 들은 척하고 있다 따라가요. 망치 들고 따라가요. 당신 어디가 내가 한 망치질하지 이러고 따라가요. 미워 안 미워? 그럼 뭐라 니네 집이나 이렇게 봐고 니네 가족사진이 6개월째 처박혀있다. 그럼 뭐라 그래? 니가 봐고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더 미운 짓은요 옆집 가서 망치질할 때 가봐요. 정성껏 박을까요? 대충 박을까요? 지네 집에서는 정성껏 박을까요? 대충 박을까요? 봐봐요. 얼마나 미워요. 밉죠? 근데 이게요 현상이에요. 본질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산만하다? 이거 현상이에요. 왜 산만한지가 있어요. 아이가 공부가 안 된다? 머리 나빠서 아니라니까. 이유가 있어요. 옆집 가서 망치질하는 우리 남편이 정성껏 박는 이유는요 남편만 봐서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아이가 산만하다 그것만 보지 마세요. 우리 아이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렇게 만든 원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옆집 가서 망치질할 때 옆집 새댁이 옆에 서서 뭐라 그래요? 그거 알게는 그렇게 잘 알잖아요. 우리 집 가서 망치질하면 난 뭐라 그래요? 내가 발로 박아도 그 정도는 받겠다. 결국 우리 남편을 정성껏 밖에 움직이는 사람은 남편이에요? 옆에 있는 서 있는 새댁이에요?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남편만 봐요.
아이만 봐요. 아이의 문제점만 봐요. 왜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는 보지 못하고 너 왜 그러니? 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남편만 보고 옆에서 있는 옆집 세대는 보지 못하고 있는가 한 번쯤 되돌아봐야죠. 여러분 때로는 집에 설거지가 수북히 쌓여있는데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날 옆집 아저씨가 와서 설거지 해주면 칭찬해 안 해? 어머 아저씨 어쩜 이렇게 손이 이뻐요? 남자가 자상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뭐라고 해요? 아주머니 다 가져오세요. 엄청 열심히 해. 근데 우리 남편이 설거지하면 뭐라 그래요? 어쩌다 설거지 해주러 가면 깨끗이 한 거라 비눗물 잘한 거라 또 협박돼요. 이왕 하는 거 내 손 2번 가지 않게라 막 협박을 해요. 어떤 남자가 협박받으면서 열심히 할 남자 있다 없다? 없어요. 옆집 아저씨가 청소기를 돌려줘요. 칭찬해 안 해? 칭찬만 해 음료수도 줘요. 이 남자가 신이 나서 땀을 뻘뻘뻘 흘리면 물수건도 줘요. 근데 우리 신랑이 청소기 탁 뭐라 그래요? 구석구석 잘 돌려라. 우리 남편 음료수 주나요? 아니요. 우리 남편 땀 흘리면 물수건 주나요? 아니요. 땀만 흘려봐. 그거 힘들지 나 그 집 매일 한다. 지금 여러분 공식에 전혀 안 맞아요. 우리 남편을 누구 대하든만 하면 된다? 옆집 아저씨만큼만 대하면 될 거를 옆집 아저씨만큼도 대해주지 않으면서 옆집 아저씨보다 더 잘하길 바란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식이 안 맞는데 정답이 나오길 바래요. 여러분이 자녀 키우는 모습은요 절대 지금 위대한 아이가 나올 수 없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잘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이미 공부 잘하는 공식이 안 맞아 있어요. 아이가 위대한 아이로 클 수 있는 인간성 공식이 안 맞아 있단 말이에요. 공식을 바로 세워야죠. 여러분 남편이 설거지를 가면 나는 당신하고 정말 행복해 라고 빈말이라도 해야 이 남자가 신이 나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공식이 안 맞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해 볼 거는 우리 아이가 어떤가, 우리 남편이 어떤가를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떤 아내였으며 나는 어떤 엄마였는가 한번 돌이켜보면, 그리고 나서 보면 우리 아이의 문제점이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는 당신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나로부터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한 아이가 2학년짜리가 왔는데 ADHD예요. 후천성 스트레스성 ADHD예요. 2년을 약을 먹였대요. 그럼 얘는 이미 1학년부터 ADHD예요. 그럼 그 전에도 이미 있었으나 병원에서는 약을 안 줘요. 그러면 얘가 지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길래 후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ADHD가 됐겠어요. 뻔하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랬더니 아이가 옆에 있다가 저희 집에요 112 온 적도 있어요. 옆집에도 신고해서 112 왔대요. 그래서 아이가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얘가 무슨 죄가 있어요? 얘는 엄마 같은 엄마 만나고 싶었을까요? 얘가 ADHD로 살아가고 싶었을까요? 두 분이 아이 앞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얘는요 평생 사랑 무시 못하고 살아가요. 그 엄마가 갑자기 너무나 이 맺혔던 게 그냥 폭발리다가 정말 피 같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박사님 저희 남편하고 연애 3년 했어요. 저희 남편이요 가구를 만드는 공장을 마석에서 이렇게 공장을 했는데 결혼하고 3개월 만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사간 예쁜 냉장고 이런 거 다 실어갔어요. 다 깍지로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3개월 뒤에 부도 났으면 이미 결혼할 때쯤에는 부도 날 거 알았잖아요. 그럼 결혼 안 했어야죠. 미뤘어야죠. 제가 얼마나 곱게 자랐는데 나를 왜 데려다 이 고생을 시키냐고요. 그래서 아이만 안 했으면 벌써 이혼했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ADHD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이를 위해서는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어머니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왜 ADHD가 됐어요? 부부가 싸웠어요. 지금부터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되잖아요. 그래야 고쳐지 얘는 약은 못 고쳐요. 이 엄마가요 한 일주일 뒤에니까 엄청 긴 카톡을 저한테 3쪽이나 보냈어요. 박사님 말씀 듣고 남편하고 얘기를 올렸는데 도저히 자신이 안 서서요 망설이도 말을 안 나오다가 3일째는요 제가 막걸리를요 못 먹는 술을 2병이나 마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불려다가요 여보 나하고 얘기 좀 해. 결혼 8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눈동자를 봤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남편도 참 불쌍해요.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요 정성이 담긴 밥을 안 해준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새벽까지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매일매일 남편과 대화를 해요. 그동안 못했던 대화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박사님 이제 일주일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아이가 너무나 밝아졌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결국은 9개월 만에 이 아이는 ADHD에서 벗어났어요. 결국 원인은 가정에 있었는데 이 엄마는 병원을 찾았던 거예요. 모든 원인은 가정에 있어요. 아이가 산만한 거, 공부 안 하는 거, 모든 걸 가정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 문제점을 찾고 있기 때문에 못 찾은 거예요. 남편만 보지 말고 주변을 보시듯이 우리 아이의 현상만 보지 말고 본질을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아이를 키우는데 오늘 제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이렇게 좋은 자리, 저도 오늘 그래서 쉬는 날, 어제도 늦게까지 제가 검사하고 쉬는 날인데 제가 오늘 쉬는 날 오면서도 참 행복하게 왔어요. 멋진 이런 대표 만날 수 있고 또 엄마들을 만나서 조금이나마 엄마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제 발걸음이 훨씬 더 가볍겠다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일기장을 펼쳐놓고 지금까지 나는 어떤 얼마인지 한쪽만 써보면 여러분의 미래가 바뀔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는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수학 좀 하죠? 몇 시죠? 12시 10분 55초. 잘하네. 영어 수학은 명문 ENM, 이동 ENM,